아까 제가 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아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니까 아까 막혀 있었던 산이 하나 보이고, 그리고 제가 왔던 길이 저쪽이니까 이쪽에서 바로 꺾어야 될 것 같죠. 혹시나 몰라서 직진을 할 것 같더라도 어차피 내비를 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귀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 꺾어야 되는지, 전방 200m 앞에서 좌회전이라든지 보통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지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출발했던 곳과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곳이 계속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의 상권을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저기 성당 큰 거 보이시죠? 십자가. 보통 십자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간편합니다. 특히 저렇게 큰 성당이 있으면 아주 꿀이죠, 확인하시기가. 그리고 지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도가 이 구간마다 다 뚫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도가 뚫려 있는 대로변이 있다는 거를 좀 파악하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아는 데까지는 온 것 같은데 좀 계속 직진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비가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 우회전을 해라, 좌회전을 해라, 직진을 해라, 그 정보를 일단 한번 가는 겁니다. 제가 내비를 켰다면 분명 이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말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지도를 보았을 때 직진 코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쭉쭉쭉쭉 직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 센스를 좀 알고 계시고. 아파트 건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건이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이래요. 그 부동산이 정문에 있는 부동산일지 후문에 있는 부동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전 정문이 어디고 후문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혹시나 지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가 제가 지금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GPS가 정확치 않고 그냥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에 어느 특정 구간을 지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상가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GPS가 거기를 찍었다고 해서 100%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인지 후문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의 상가가 어디 쪽에 있는지는 나중에 차차 체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나니까 상가가 보여요. 운이 좋습니다. 뭐 저런 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땡땡 번지 부동산이래요. 저쪽인 것 같습니다. 자, 결제를 보니까 선결제네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놔드릴까요? 여기 놔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들어가면 이제 고객님께 인사드리고 상품 어디다 놓을지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한번 칠게요. 그리고 다음이 도착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에 보면은 아까 제가 갔던 데가 아주 진짜 큰 사거리예요. 이 지도를 봤을 때 제가 있었던 중에 가장 큰 사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동호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약간 좀 익숙해지신 분이시면 여기서 도착을 몇 분 내에 할 수 있을지가 좀 감이 오실 건데, 그 상태면은 지금 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콜 잡으시면 10분짜리 콜이면 거의 타이밍이 맞을 거예요. 혹은 좀 약간 빡빡하다 싶으면 15분에 뜨는 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빨간 콜이 쌓여있으면 아직 잡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빨간불이 또 멈췄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그 큰 사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출발했던 그 큰 사거리예요. 그래서 양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고, 거기를 제가 이제 세로로 가는 중이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가야 하는 아파트 단지의 방향이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얼마나 먼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진 않고 그냥 방향이 저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진해서 좌회전할지 여기서 좌회전한 다음에 우회전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좌회전 차선을 탔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직진할게요. 신호를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쭉 직진을 하고 나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놨다가, 뭐 어차피 내비가 또 말해줄 거 아니에요. 내비가 또 말해주면 뭐 전방 200m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라고 이게 분명 말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러면 1차선 타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FM이에요. FM이고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좀 지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본인께서 변형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초반에 출근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상상했던 수익을 꼭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몰아서 하시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좌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하고 나서 쭉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6단지를 가야 되는데 6단지 603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좌측에 있는 건지 우측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방향은 이쪽에 봤는데 좌측 우측 헷갈려요. 막 모르겠으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파트 사이로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잠깐 정차하시고 보십시오. 지도를 봤는데 이쪽 아파트래요. 혹은 내비가 말해줬겠죠.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 아파트에 도착을 곧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15분 내에 이 근방에 있는 상점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 이 시간대면 강제 배차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 두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602동이네요. 근데 이쪽으로 가 603동인지 저쪽으로 가 603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진을 해보니까 갑자기 605동이 나와요. 생뚱맞게. 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앞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여기서 아파트 단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셔도 되고 여기서 확대를 하십시오. 그럼 동호수가 나옵니다. 제가 지나갔던 곳에서 603동이 뒤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있겠네요. 가보겠습니다. 형님들이 이 방법으로 하셔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이 시간대에 아이들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요. 604동 나오고 603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호수를 외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식이 멀쩡한지를 확인을 하고 호출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콜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콜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어이구야. 자, 보시면은 제 쪽에서 가깝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콜이 떠서 잡았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익숙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쉬는 날에 한번 이렇게 콜창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상점 이름이 어디 쪽에 뜨는지, 그리고 도착지의 그 정보가 어디 쪽에 뜨는지 이거를 보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이제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잡은 콜을 중심으로 해서 콜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같은 상점의 콜 혹은 같은 방향의 콜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맥도날드 콜을 잡았어요. 그러면 맥도날드 쪽에서 제가 가야 하는 아파트 이름이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과 똑같은 걸 잡으면 장땡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 콜 단가가 기본 단가입니다. 오른쪽에 저희 쪽에는 빨간색으로 단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기본 콜이 얼마짜리인지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제가 지금 가야 하는 상점에 기본 콜이 혹시나 또 뜨면 잡으셔도 돼요. 방향이 어디든 웬만하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아파트도 좋고 기본 콜도 좋습니다.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밑에 콜을 잡아도 되는데 저는 아직 번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는 전제 하에 잡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야 하는 상점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출발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곳을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곳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헤맬 일이 많이 없어요. 제가 출발했던 곳에는 대학교가 있었고 거기는 막혀 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큰 사거리를 타고 아파트 대로변 아파트 대로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는데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왔었던 그 문으로 다시 한번 나가 본 다음에 볼게요. 제가 아까 이쪽 문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그쪽 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니까 나와서 제가 아까 들어갔던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나온 다음에 그냥 쭉
가는 방향이에요.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다 보면 앞에 갈림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그냥 안전하게만 가면 됩니다. 뭐 코를 잡으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정차하면은 코를 잡으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주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안전하게 직진만 하시면 장땡입니다. 밤에 처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 방금 보신 그 방지턱 같은 경우가 잘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방지턱을 보면은 이게 뻥카 방지턱도 있고 정말 방지턱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약간 뻥카인 듯 하면서 진짜인 방지턱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방향은 맞습니다. 여기서 쭉 직진했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이네요. 그러다가 또 길이 하나 보이면 쭉 직진이네요, 좌측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어차피 내비가 알려줍니다. 내비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도착지가 협소한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큰 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권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보기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쪽이면은 가는 길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구도심이라 너무 좀 빽빽하게 있고 상점이 참 어렵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상점이 있나 하는 곳이 있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많은 걸 알려드리면 또 헷갈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간단하게 외우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한두 번 하시면 바로 체득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비가 우회전을 꺾으라고 저에게 말을 했겠죠. 아니면은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갈 때까지 갔는데 길이 막히면 우회전, 여기서 또 가다가 첫 번째 나오면 좌회전인데 또 내비가 얘기를 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깜빡이 켜고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때는 이 차가 언제 멈출지도 잘 모르겠고 제 오토바이가 잘 멈춰질지도 모르겠고 스로틀을 당기면 얘가 얼만큼 잘 나가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전거리를 좀 심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거리도 좀 좁히시고 그러면 좋아요. 여기서 지금 아직 좌회전이 안 되니까 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제가 줄일 수가 있는 분이면 여기서 확 줄이시면 돼요. 줄여서 여기서 먼 데에 있는 상점을 웬만하면 안 잡게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쪽에서 콜이 뜨는 데가 제가 잡았던 콜의 같은 동이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본 콜로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잡으시면 됩니다. 상점에서 상품이 언제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가고 있는 곳의 상점이 바로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는 잡지 말아야겠다, 이 타이밍에는 잡아야겠다, 이런 아주 느낌적인 느낌, 그런 감을 느끼시는 게 좋아요. 정말 금방금방 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면 간판이 되게 특이한 간판이 딱 하나가 보입니다. 딱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봐도 간판이 특이한 게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런 간판이 하나가 뚝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십자가가 이게 딱 어디가 큰 게 박혀 있어요. 특이한 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좁은 골목 하나하나 외우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런 데는 학교가 좀 질비하기 때문에 좀 체육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뭐 유치원이 같이 붙어있는 학교나 이렇게 좀 특색 있는 학교를 외우지 않고서는 이게 아까 봤던 초등학교인가 이게 아까 봤던 중학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이 제가 지금 처음에 출발했던 상권인데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버스가 가렸지만 그 M자 있던 그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M자 간판이 있는 길이구나 라고 일단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갔었던 길이 저쪽 그 대학교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갔던 길이거든요. 그런 방향감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내비 소리만 듣고 내비만 찍고 가면 익힐 수가 없어요. 정말 익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비를 찍었을지언정 지도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콜 잡을 때가 판단이 씁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내비를 찍고 나오는 그 도착 알람 시간을 딱 들으면 잘 판단이 안 돼요. 오토바이 탔을 때는 그 시간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몇 분 남았을까요? 3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떴는데 거의 기본 콜에다가 아파트가 떴길래 잡았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면 잡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도날드가 어디 있는지 왔다 갔다 보니까 저쪽에 있네요. 자,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 건 픽업했고요. 핸드폰에서도 픽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한번 지도를 볼게요. 보니까 상점도 아주 가깝고 도착지 방향도 뭐 제가 처음에 잡았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콜 요금으로 나와있던 도착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콜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픽업 해볼게요. 자, 봉지거리 있으시면 봉지거리 걸면 좋고요. 자, 근데 제가 다음 상점에 도착할 때까지 14분이 남아있는데 제가 잡은 콜이 도착지가 바로 그냥 이 앞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내고 가면 됩니다. 동기랑 호수 기억하시고 나서 출발해봅시다. 바로 그냥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네요. 그러면은 뭐 저 아파트겠죠. 아, 제가 그러면 처음에 기준 잡았던 그 대학교의 우측에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고 맞은편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콜이 다시 떴을 때 제가 잡으면 장땡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쭉 왔는데 벌써 도착이에요. 그럼 다음에 이 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종종 이제 꿀콜이라고 불려지는 콜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뭐 남들이 잡았을 때도 꿀콜이면 다들 인정을 하지만 또 저만의 꿀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행을 해보시면서 난 이 상점에서 여기 가는 거 참 꿀이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점에서 어느 특정 아파트를 보낸다, 그 상점에서 특정 관공서를 보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꾸 체험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잡을 때 척도가 됩니다. 자, 어느 순간 도착을 했죠. 다음 콜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특이사항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다음 도착지도 특이사항이 뭐 별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제 뭐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해달라, 아니면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 아니면 현관 비번을 적어놨구나, 기타 여러가지 특이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확인하시고 나서 도착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음식 꺼낼 때 있잖아요. 그때 특이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제가 잡았던 상점의 같은 아파트가 뜨면 베스트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완료를 누르고요. 다음 콜만 신경 쓰겠습니다. 같은 상점 거 콜이 뜨면 웬만하면 잡겠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가 뜨길래 콜을 잡아봤고요.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픽업하는데 거의 주변입니다. 가는 곳도 방향이 맞네요, 앞쪽으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잡은 상점이 두 개인데 이 상점의 위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 잡은 데에서 그냥 바로 또 인근 근방에 있는 상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왼쪽 오른쪽 보면 있는 상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착해야 되는 방향이 자꾸 저 앞쪽으로 갑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저쪽에 있는 아파트가 대체 뭐가 있지,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출발지로 가보는 걸로 할게요. 출발지에서 앞쪽으로 가야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기준을 잡았던 여기 대학교 막혀있죠. 여기서 우회전으로 해야 나오는 곳이에요. 앞에 사거리 가기 전에 있는 상점이었습니다. 두 곳이에요. 자, 한 곳은 확인했고요. 한 곳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해 줍니다. 어디 쪽에 있는지. 보니까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모퉁이를 지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퉁이 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나중에 제가 기준 잡았던 곳에서 이 상점들이 뜨면 부담없이 잡을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은 이 정보를 알고 가도 진짜 개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픽업 눌러줄게요. 점원분께서 확인 안 하시고 주실 때가 있어요. 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빌지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맞춰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거 한 건 또 픽업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적재를 하고 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제가 아까 그 M자 있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M자 있는 간판 쪽으로 해서 쭉 직진한 다음에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르면 내비 키시는 거예요. 자, 이번 콜은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문 앞에 두고 벨을 눌러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호스를 한번 빡 찍고 상품이 보이게 빡 찍으면 돼요. 문 앞에 두고 벨을 누른 상태에서 사진을 빡 찍고 고객님한테 전 문자까지 보내긴 합니다. 사진 첨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완료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초보자가 맨 처음에 일을 했을 때 필드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하면서 콜을 잡고 일을 익숙하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영상에 다 담긴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처음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들도 처음에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이런 패턴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나서 콜을 어떻게 또 잡고 익숙해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기회가 나면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